탁자 위에 서류 봉투가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를 알리는 망치 소리처럼 거대한 저택의 거실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정막이 흐르는 박진석 회장의 대저택 다이닝 룸이었습니다. 최고급 스테이크가 식어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감히 나이프를 들지 못했는데요. 평소 호탕하고 거침없는 성격으로 집안 분위기를 주도하던 박진석이었지만 이날 그의 눈빛은 맹수와도 같았습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우아하게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던 고성이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아무 영문도 모르는 딸 박영라와 묘한 눈빛으로 상황을 주시하는 아들 박성재가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입가에 묻은 소스를 냅킨으로 거칠게 닦아내더니 품 안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중앙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턱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봉투 입구가 벌어지며 사진 몇 장이 삐져나왔는데 그 사진을 본 고성이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이게 뭔지 설명할 수 있겠어? 박진석의 목소리는 너무나 낮고 차분해서 오히려 더 소름이 끼쳤습니다. 고성이는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요. 여보, 식사 중에 갑자기 무슨 서류예요? 회사 일인가요? 끝까지 시치미를 때려는 그녀의 모습에 박진석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식탁을 쾅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고성이, 네가 감히 나를 속여. 쌍둥이 중 한 명은 아파서 죽었다며? 죽었던 아이가 무덤에서 살아서 돌아왔나 보지? 내 안방마님 노릇을 해.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였나? 순간 식당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영란은 놀라서 포크를 떨어뜨렸고 박성재조차 아버지의 저런 격한 모습은 처음이라 숨을 죽였습니다. 박진석이 던진 봉투 안에는 고성이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과거, 가난했던 시절의 비참함, 그리고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에 대한 기록, 심지어 최근까지 우진이가 간이식 받은 것과 현재 병원에서 사라진 것까지 낱낱이 들어있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업가와 결혼의 신분 상승을 꿈꿨으나 남편의 죽음으로 실패하고 다시 돈 많은 박진석을 만나 완벽하게 신분을 세탁했던 그녀의 가면 이 가족들 앞에서, 특히 그녀가 애지중지 키운 딸 영라 앞에서 처참하게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쌓아 올린 그녀의 모래성이 파도 한 번에 쓸려나가듯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여보, 아니에요. 다 오해예요. 누군가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요. 고성이는 박진석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지만 박진석은 가차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조사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내 변호사가 내일 당장 이혼 서류 들고 올 거야. 도장 찍어. 그리고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라고 하고 싶지만 내가 밖에서 내 얼굴에 먹칠하고 다닐까 봐 그건 안 되겠어. 박진석의 눈에 서늘한 광기가 스쳤습니다. 경호원, 이 여자 끌어내. 별채에 가두고 문 잠가. 핸드폰, 지갑, 차키 다 뺏고 변호사 올 때까지 물 한 모금 주지 마. 세상에, 감금이라니요. 이 장면은 정말 시청자들의 도파민을 폭발시킬 명장면이 될 것 같은데요. 건장한 경호원들이 들이닥쳐 고성이를 양쪽에서 붙잡았습니다. 이거 놔.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이 집 사모님이야. 고성이는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박진석은 싸늘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사모님은 무슨, 넌 그냥 내 돈 보고 들러붙은 기생충이었어. 끌려가는 엄마를 보며 박영라가 엄마, 아빠, 이게 무슨 짓이에요? 라며 울부짖었지만 고성이는 비참한 꼴로 별채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박성재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친어머니가 쫓겨날 때의 기억이 오버랩되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고성이에 대한 연민,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와인잔을 꽉 쥐었습니다. 이렇게 화려했던 재벌가가 쑥대밭이 되고 있을 때 화면은 전환되어 너무나도 쓸쓸하고 차가운 병원 복도로 이동합니다. 이곳에는 또 다른 의미로 인생이 무너져 내린 한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의 주인공, 이지혁입니다. 지난 3일간의 정밀 검사를 마치고 담당 의사 앞에 앉은 지혁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이지혁 환자분, 유감스럽지만 심장병입니다. 수술이 위험한 위치에 있어요. 길어야 6개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33세, 한창 일할 나이에
잘생긴 얼굴에 능력까지 갖춘 이 남자에게 심장병이라니요. 지혁은 병원 밖으로 나와 비틀거리는 다리를 겨우 지탱하며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너무나 맑고 푸르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버지 이상철의 주름진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다 정년퇴직하고 이제야 아들 덕 좀 보나 싶었는데 자식 앞세우는 슬픔을 어떻게 안겨드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 김다정, 할머니 조옥래 여사와의 추억, 철없는 동생들. 지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견딜 수 없는 건 바로 지은호였습니다. 대학 선후배 사이로 만나 짝사랑만 받다가 이제야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조금씩 다가가려던 참이었는데 말이죠. 지혁은 주머니에서 진동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액정에는 지은호라는 이름이 맑게 떠 있었습니다. 지혁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선배, 검사 결과 나왔어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걱정했잖아요. 은호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생기발랄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혁의 억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두고 가니? 은호야. 하지만 지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이 아프다는 걸 알면 은호는 모든 걸 제쳐두고 간호하려 들 것입니다. 그녀의 창창한 앞날을 자신의 병수발로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지혁은 목소리에서 감정을 싹 지워내고 생전 처음으로 은호에게 모진 거짓말을 뱉어냅니다. 은호야. 결과 나왔어. 별거 아니래. 그냥 스트레스성이래. 안도하는 은호의 한숨 소리를 들으며 지혁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은호야, 나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그만하자. 사실 너한테 느꼈던 감정,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냥 후배로서 안쓰러운 마음이었던 것 같아. 착각해서 미안하다. 지은호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습니다. 썸을 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동정이었다니요? 네, 선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당황하는 은호의 말을 끊고 지혁은 이제 연락하지 마라. 나 일에 집중하고 싶어. 끊는다. 라고 말하며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지혁은 입을 막고 오열했습니다. 병원 벤치에 홀로 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그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마구 자극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보낸다는 그 진부하지만 슬픈 클리셰가 지혁의 연기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죠. 다시 박진석 회장의 집으로 가볼까요? 집안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자신의 우상이었던 엄마가 아빠에 의해 감금당하고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박영란은 멘탈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 숨막히는 집, 아빠의 폭력성, 엄마의 가식, 모든 것이 역겨웠습니다. 나갈 거야. 다 필요 없어. 영란은 울면서 핸드폰을 들고 단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보디가드이자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았던 이지환이었습니다. 지환은 경호 업무가 끝나 사직서를 낸 상태였지만 영라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만사 제쳐두고 달려왔습니다. 박진석의 저택 담벼락 아래 어둠 속에 숨어있던 이지환의 오토바이 뒤에 박영라가 올라탔습니다. 아가씨, 정말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 회장님이 아시면 전 죽은 목숨입니다. 지환의 걱정스러운 말에도 영라는 단호했습니다. 상관없어요. 나 좀 데려가 줘요. 어디든 좋으니까 제발 숨만 쉴 수 있는 곳으로. 지환은 떨고 있는 영라의 손을 한번 꽉 잡아주고는 헬멧을 씌워주었습니다. 부릉, 엔진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도피행각처럼 애절하면서도 앞으로 닥쳐올 박진석의 추격을 생각하면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도는 장면이었죠. 한편 카페에서 지혁의 전화에 충격을 받은 지은호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해맑고 긍정적인 성격인 그녀지만 이번만큼은 멘탈을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동정이었다고? 안쓰러워서 말이 돼. 은호는 눈물을 훔치며 씩씩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엄마 정순이가 알아누워 있고 남동생 지강호가 또 사고를 친 겁니다. 지강호는 어디서 또 허황된 사업 아이템을 주워 듣고 와서는 누나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박성재 본부장이 너 좋아한다며? 그 사람한테 투자 좀 받게 다리 좀 놔줘. 우리도 금수저 인맥 좀 써먹자. 철없는 동생의 말에 은호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너 제발 정신 좀 차려. 내가 박성재 본부장이랑 무슨 사이라고 투자를 받아?
그리고 나 오늘 차였어. 알았어. 은호가 소리치며 주저앉아 펑펑 울자. 지강호는 뭐야? 차였어. 아이고, 팔자 고치긴 글렀네.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정말 쥐어받고 싶은 현실 남매의 모습, 아니 원수 같은 동생의 모습이었죠. 정순이 여사는 그런 딸을 안고, 은호야, 울지 마라. 내가 뭐가 부족해서. 라며 다독였지만 은호의 가슴에 난 상처는 쉽게 아물 것 같지 않았습니다. 별채에 갇힌 고성이는 분노로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밥도 물도 주지 말라는 박진석의 지시 때문에 그녀는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생존 본능과 악녀 본능은 극한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밤이 깊어 경비가 소홀해진 틈을 타 그녀는 화장실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 났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창문을 통해 빠져나온 그녀는 정원을 가로질러 담벼락 개구멍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박성재가 몰래 드나들던 개구멍을 기억해낸 것이죠. 탈출에 성공한 고성이는 헝클어진 머리와 찢어진 옷차림으로 공중전화 부스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숨겨진 차명 계좌를 관리해주던 신복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지금 당장 사람 풀어. 타깃은 지은호야. 수화기를 잡은 그녀의 손에 핏줄이 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몰락이 박진석의 뒷조사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분노를 쏟아낼 만만한 대상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을 엉뚱하게도 지은호에게 돌린 것입니다. 지은호가 최근 박성재, 이지혁과 얽히면서 자신의 과거와 관련된 임무로진과 연결되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계집애 가게부터 박살내. 그리고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줘. 감히 내 앞길을 막아? 내 인생을 망쳐.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고성이의 눈빛이 악마와 같습니다. 지은호는 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혁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동생 지강호와 한바탕 싸운 뒤라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죠. 그런데 갑자기 검은 마스크를 쓴 건장한 사내들이 카페 유리문을 박살내고 들이닥쳤습니다. 여기가 지은호 가게 맞지? 싹 다 엎어. 그들의 손에는 야구방망이가 들려 있었고 은호가 애지중지 꾸며온 인테리어 소품들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세요? 왜 이러세요? 은호가 비명을 지르며 말려보려 했지만 거친 손길에 밀려 바닥으로 나뒹굴고 말았는데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은호를 향해 한 사내가 방망이를 치켜든 그 순간 카페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누군가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손 당장 치워. 익숙한 목소리. 하지만 평소와는 다르게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 바로 박성재였습니다. 성재는 아버지 박진석과 고성이의 전쟁 때문에 집안이 난리가 난 와중에도 혹시나 불똥이 은호에게 튈까 걱정되어 카페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재는 앞뒤 잴 것 없이 깡패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유복한 환경에서 곱게 자란 금수저 도련님인 줄만 알았는데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한 남자의 본능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수적으로 너무 불리했죠. 성재는 은호를 감싸 안으며 깡패들이 휘두르는 방망이를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성재의 등에서 둔탁한 타격음이 들리고 그의 하얀 셔츠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카페 건너편 골목 어둠 속에 숨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지혁이었습니다. 뇌종양 판정을 받고 은호를 밀어냈지만 걱정되는 마음에 몰래 그녀의 가게 근처를 맴돌고 있었던 것이죠. 지혁은 성재가 뛰어드는 것을 보고 발을 때려다 멈췄습니다. 자신이 나서서 은호를 구할 수도 있었지만 시한부 인생인 자신이 은호 곁에 있는 것보다 건강하고 능력 있고 은호를 목숨 걸고 지켜줄 수 있는 박성재가 그녀 옆에 있는 게 맞다는 슬픈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혁은 피를 흘리면서도 은호를 안고 있는 성재를 보며 자신의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습니다. 그래, 차라리 잘 됐다. 성재 너라면 은호를 맡길 수 있어. 사랑하는 여자가 위기에 처했는데도 나설 수 없는, 아니 나서지 않는 지역의 참담한 심정이 화면을 뚫고 나올 듯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결국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자 깡패들은 도망쳤고
현장에는 공포에 질려 엉엉 우는 지은호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쓰러진 박성재만 남았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정신 차리세요. 은호의 절규를 뒤로하고 지역은 그림자처럼 쓸쓸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장면은 병원 응급실로 바뀝니다. 다행히 성재의 부상은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팔이 부러지고 머리가 찢어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응급 처치를 마치고 침대에 누운 성재를 보며 은호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눈물 범벅이 된 은호를 보며 성재는 오히려 장난스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은호 씨 얼굴이 말이 아니네. 나 괜찮아요. 이 정도면 훈장이지 뭐. 성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은호 씨, 내가 말했죠? 내가 당신 지킨다고. 나 빈말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튕기고 나한테 기대요. 성재의 직진 고백에 지역에게 상처받고 멘탈이 무너진 은호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가장 힘들 때 목숨 걸고 자신을 구해준 남자, 흔들리지 않을 여자가 어디 있을까요? 한편 이 시각 도피행각을 벌이고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 커플, 이지원과 박영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두 사람은 밤새 오토바이를 달려 어느 한적한 바닷가 민박집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저택에서 공주님처럼 살던 영라에게 낡고 허름한 민박집은 충격적일 법도 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해방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료한이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을 끓여주자 영라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는 듯 행복해했습니다. 오빠, 나 여기서 평생 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엄마의 가식도 아빠의 고함도 없는 곳이요. 하지만 이지환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는 박진석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딸을 납치했다고 생각하는 박진석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지환은 3년 사귄 전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해 사랑을 믿지 않았었지만 자신만 믿고 따라 나선 순수한 영라를 보며 묘한 책임감과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영라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지켜줄게. 하지만 우리 도망만 다닐 순 없어. 두 사람의 애틋한 하룻밤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하고 위태로웠습니다. 자, 이제 문제의 시발점인 고성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허름한 모텔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통해 간밤에 자신이 사주한 폭력 사건으로 인해 의부자들, 박성재가 다쳤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뭐, 성재가 다쳤다고? 하필 그 자리에 성재놈이 왜 있어? 고성이는 당황했습니다. 박진석이 자신을 내쫓긴 했지만 아들 성재가 다친 걸 알면 자신을 죽이려 들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녀의 차명 계좌마저 박진석의 발빠른 대처로 동결된 상태였습니다. 빈털터리의 수배자가 된 고성이, 그녀의 눈빛은 더욱 독하게 변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지. 내 딸 영라. 그래, 영라를 찾아야 해. 그녀는 마지막 카드로 딸 영라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모성애마저 자신의 생존 도구로 쓰려는 그녀의 모습은 소름 그 자체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드라마는 또 한 번의 가슴 아픈 장면을 연출합니다. 아들이 시한부인 줄은 꿈에도 모르는 아버지, 이상철이 지역을 집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우리 아들, 요즘 회사 일 바쁘다며? 그래도 밥은 먹고 다녀야지. 내 엄마가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다. 상철은 정년 퇴직 후 방제실에 재취업해 번 첫 월급으로 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싶어 했습니다. 지역의 어머니 김다정과 할머니 조옥래의 영정사진이 놓인 거실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지역은 끓어오르는 통증을 참으며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있네요, 엄마. 평소 무뚝뚝하던 아들이 웃어 보이자 다정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장병으로 인한 숨 쉴 수 없는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저 화장실 좀. 지역은 급히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세면대 물을 틀어놓고 구토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밖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데 화장실 안에서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지역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전개가 펼쳐집니다. 박성재가 입원한 병실에 박진석 회장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누구 짓이야? 어떤 놈들이 감히 내 아들 몸에 손을 댔어? 박진석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성재는 별거 아닙니다. 그냥 강도들이에요. 라며 덮으려 했지만 박진석은 이미 비서실장을 통해 배우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고성이, 그 여자가 사주한 놈들이야. 타깃은 그 카페 여자였고 내가 끼어든 거고. 박성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계모가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에요.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그 여자가 이런 짓까지 할 사람이란 걸. 박진석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는 쥐새끼야.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라도 무는 법이지. 내가 처리한다. 넌 치료나 잘 받아. 박진석이 병실을 나가자마자 성재는 링거 바늘을 뽑아버렸습니다. 가만히 누워있을 수 없었습니다. 은호가 위험합니다. 아직 고성이가 잡히지 않았으니까요. 성재는 아픈 몸을 이끌고 은호의 카페로 향하려는데 병원 로비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지역은 성재가 걱정되어 몰래 병원에 들러 상태만 확인하고 가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지역의 걸음걸이가 이상했습니다. 비틀거리고 벽을 짚으며 힘겹게 걷고 있었으니까요. 성재는 이상한 낌새를 채고 지역의 뒤를 밟았습니다. 병원 주차장, 지역은 자신의 차 문을 열려다 중심을 잃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간신히 차에 기대어 주머니에서 약통을 꺼내 입에 털어 넣으려는 순간 누군가 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이지역, 박성재였습니다. 지역은 소스라치게 놀라 약통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약통이 대굴대굴 굴러 성재의 구두 끝에 멈췄습니다. 너, 왜 이래? 어디 아파? 성재가 떨어진 약통을 집어 들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몰랐겠지만 성재는 과거 조부의 투병 생활을 지켜봤기에 이 약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심장병에 먹는 약이었습니다. 성재의 눈이 커질 대로 커졌습니다. 야, 이지역, 이거 뭐야? 네가 이걸 왜 먹어? 지역은 고개를 돌려 성재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내 거 아니야. 할머니 드시던 거 남은 거야.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지역의 할머니 조옥래 여사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요. 성재는 지역의 멱살을 잡고 차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너 그래서 은호 씨 찬 거야? 너 아파서, 죽을 병이라서? 지역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나 죽는데. 길어야 6개월이라는데 그럼 어떡하냐? 은호한테 나 죽어가는 꼴 보여줘. 과부 만들어? 지역의 처절한 고백에 성재는 멱살 잡은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친구의 시한부 선고, 그리고 그 친구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자신에게 여자를 부탁하고 떠나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두 사람의 뒤에서 선배 하는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병문 안을 왔던 지은호가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던 겁니다. 은호의 손에 들려있던 죽 도시락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철퍼덕 소리를 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니. 선배가 왜 죽어요? 지역, 성재, 그리고 은호.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비극적인 진실이 너무나 일찍 그리고 잔인하게 밝혀진 이 순간. 과연 지역은 은호에게 뭐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은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드라마는 또 다른 위기를 예고합니다. 어두운 밤바다, 지원과 영라가 숨어있는 민박집 방문을 누군가 거칠게 두드립니다. 쿵, 쿵, 쿵. 놀란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는데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박진석의 경호원들이 아니었습니다. 영라야, 엄마야, 문 좀 열어봐.
바로 광기에 사로잡힌 고성이었습니다. 도망자 신세인 그녀가 어떻게 이곳을 알아냈을까요? 문을 여는 순간 지옥이 펼쳐질 것 같은 공포감이 엄습합니다. 선배, 그게 정말이야? 멈춘다니. 심장이 멈춘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지은호의 목소리는 떨리다 못해 갈라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치며 이지혁에게 다가갔는데요. 지혁은 은호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고개를 떨궜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나쁜 놈이 되어 은호가 상처 없이 떠나길 바랐는데 가장 들키고 싶지 않았던 비참한 모습을 언제 꺼질지 모르는 자신의 생명을 들켜버린 것이죠. 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슴을 부여잡았고 멱살을 잡고 있던 박성재가 슬그머니 손을 놓았습니다. 성재 역시 이 상황이 너무나 참담했기 때문입니다. 친구의 심장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과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그 친구를 얼마나 깊게 사랑하는지를 확인사살 당한 패배감이 뒤섞여 성재의 표정은 복잡 미묘했습니다. 지혁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잘못 들은 거야. 가라.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차에 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은호가 지혁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아까 다 들었어. 심장병이라며. 이식 못 받으면 죽는다며. 은호가 지혁의 옷자락을 붙잡고 오열하자 지혁은 억지로 그녀의 손을 떼어내려 했습니다. 이거 놔. 동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 심장은 시한폭탄이야. 언제 멈출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제발 좀 꺼져. 지혁이 소리를 지르며 은호를 밀쳐냈고 은호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지켜보던 박성재가 지혁의 뺨을 주먹으로 날렸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지혁이 휘청거렸습니다. 야, 이지혁. 너 언제까지 비겁하게 굴 거야? 은호 씨가 너 심장병이라고 무서워서 도망갈 여자로 보여? 성재는 피가 배어나오는 환자복을 입은 채 친구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진짜 남자라면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책임져야 할 거 아니야. 왜 혼자 짊어지려고 해? 병신아. 성재의 일갈은 지혁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성재는 은호를 일으켜 세워 지혁의 품에 떠밀었습니다. 둘이서 해결해. 난 빠질 테니까. 짝사랑하던 여자를 아픈 친구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는, 아니 양보가 아니라 그들의 사랑을 지켜줄 수밖에 없는 박성재의 뒷모습은 너무나 쓸쓸하고도 멋졌습니다. 지혁은 품에 안겨오는 은호를 더 이상 밀어내지 못하고 불규칙하게 뛰는 자신의 가슴팍으로 그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병원 주차장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소리를 느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화면은 급박하게 전환되어 어두운 밤바다의 민박집으로 이동합니다. 쿵, 쿵, 쿵.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에 이지환과 박영란은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요. 영라야, 엄마야. 문 좀 열어봐.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고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따뜻한 엄마의 목소리가 아니라 먹잇감을 찾는 맹수의 으르렁거림 같았습니다. 영라가 덜덜 떨며 오빠, 열어주지 마요. 무서워요. 라고 했지만 고성이는 안 열면 불 질러버린다 라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지환은 영라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고성이가 태풍처럼 들이닥쳤습니다. 그녀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찢어진 옷, 며칠 못 씻어 꾀죄죄한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환을 거칠게 밀치고 영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영라야, 너 가지고 나온 돈 없니? 폐물은, 목걸이, 반지 다 내놔봐. 딸을 보자마자 안부는커녕 돈부터 찾는 엄마의 모습에 영라는 경악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괜찮냐고 물어보는 게 먼저 아니야? 영라의 말에 고성이는 표정을 싹 바꾸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괜찮지. 엄마가 지금 너무 급해서 그래. 아빠가 엄마를 죽이려고 해. 우리 외국으로 도망가자. 그러니까 돈 좀 줘봐. 하지만 이미 엄마의 실체를 알아버린 영라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싫어.
나 엄마랑 안 가. 엄마가 아빠한테 거짓말하고 사기친 거 다 알아. 성재 오빠 엄마 쫓아낸 것도 엄마잖아. 딸의 입에서 나온 팩트 폭격에 고성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인연이 키워놨더니 은혜도 모르고 내놓으란 말이야. 고성이는 영라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억지로 뜯어내려 달려들었습니다. 영라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자 지환이 나서서 고성이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사모님.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체육학과 출신의 건장한 피지컬을 가진 지환이 힘을 쓰자 고성이는 나동그라졌습니다. 이 천한 운전기사 놈이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고성이는 바닥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 던지며 발악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민박집 주인이 소란을 듣고 신고를 한 것이죠. 경찰 소리에 화들짝 놀란 고성이는 두고 보자. 내가 이대로 안 끝내. 라며 영라의 가방 하나를 낚아채서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영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고 지환은 그런 영라를 안아주며 다독였습니다. 엄마라는 존재가 자식에게 가장 큰 공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끔찍하게 그려진 장면이었습니다. 다시 병원 장면으로 돌아와 볼까요? 지은호는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나 선배 옆에 있을 거야. 1분 1초도 안 떨어질 거야. 선배 심장, 내가 지킬 거야. 은호의 고집의 지역은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변에 차를 세워두고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술 받아야 한다며 이식 대기자 명단에는 올린 거야. 은호의 물음에 지역은 씁쓸하게 웃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응. 근데 기약이 없어. 맞는 심장을 찾는다는 게 기적 같은 일이라. 은호는 지역의 가슴에 귀를 대고 불규칙하지만 아직은 뛰고 있는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걱정 마. 기적은 일어날 거야. 내가 선배 심장이 멈추지 않게 계속 옆에서 뛰게 할게.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려 노력하는 은호의 모습에 지역은 가슴이 미어졌지만 동시에 살고 싶다는 욕망이 강렬하게 솟구쳤습니다. 살고 싶다. 이 여자랑 하루라도 더 숨 쉬고 싶다. 비혼주의자였던 그가 사랑 때문에 삶에 대한 집착을 갖게 된 것이죠. 지역은 은호를 집에 데려다 주며 약속했습니다. 그래. 우리 남은 시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보내자. 그리고 우리 부모님한테는 비밀로 해줘. 심장이 안 좋다는 거 알면 우리 아버지 쓰러지실 거야. 아직은 말씀드릴 용기가 안 나. 은호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 위태로운 비밀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다음 날 회사인 박진석 회장의 집무실. 박성재는 링거를 꽂은 채 출근을 감행했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에게 할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고성이 그 여자 찾는 거 그만두세요. 박진석은 의외라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 아들을 다치게 하고 도망친 년을 그냥 두라고. 성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영라 때문이에요. 그 여자가 잡혀서 험한 꼴 당하면 영라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하세요? 영라, 제 배다른 동생이지만 아버지 딸이잖아요. 성재는 비록 계모의 딸이지만 죄 없는 영라를 걱정하는 오빠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호탕하고 거침없는 상남자 스타일인 박진석도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잠시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냉정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게 내 방식이다. 부자의 갈등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한편 지역의 집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들이 들떠 있었습니다. 지역의 아버지 이상철은 아침 식탁에서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역이가 만나는 아가씨 말이야. 지은호라고 했나? 그 아가씨가 하는 카페에 한번 가볼까? 며느리감으로 어떤지 내가 딱 보면 알거든. 어머니 김다정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 당신도 참. 애들 부담스럽게 왜 그래요? 그래도 궁금하긴 하네. 호호. 여동생 이수비는 오빠가 여자가 생겼다니 진짜 기적이네. 그 언니 보살 아니야? 라며 농담을 던졌고요.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지역의 심장병 사실은 더욱 비극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행복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시청자들은 알고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지역은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을 참으며 억지로 출근을 했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뛰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오늘만큼은 버텨야 했습니다. 바로 아버지 이상철의 생신이었으니까요. 정년퇴직 후 방제실 경비원으로 일하며 자식들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친 아버지. 그 아버지의 생일날 지역은 마지막 효도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성재는 그런 친구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야, 너 안색이 백지장이야. 진짜 괜찮겠어. 지역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아빠 생신이야. 오늘만큼은 건강한 아들로 있고 싶어. 결국 성재가 지역을 태우고 본가로 향했습니다. 지역의 본가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다정이 정성스럽게 차린 생일상, 그리고 동생 지환과 수빈까지, 심지어 지역은 은호까지 초대했습니다. 부모님께 정식으로 여자친구를 소개하고 안심시켜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은호는 밝은 미소로 꽃바구니를 들고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호입니다. 이상철과 김다정은 은호를 보자마자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우리 지혁이가 이런 미인을 어디서 만났대. 집안은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지혁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 만큼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슴속에서 누군가 망치질을 하는 것 같은 고통이 덮쳐왔습니다. 그는 식탁 아래로 허벅지를 꼬집으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버티자. 촛불 끄는 것만 보고 케이크에 불이 켜지고 가족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 가족들의 노랫소리가 몽롱하게 들려왔습니다. 지역의 시야가 점점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철이 웃으며 촛불을 후 불어 끄고 박수를 치며 행복해하는 그 순간, 긴장이 풀린 탓일까요? 지역의 심장에 견딜 수 없는 극심한 발작이 찾아왔습니다. 지역은 외마디 비명과 함께 가슴을 움켜쥐며 식탁 위로 고꾸라졌습니다. 와장창 그릇들이 깨지고 국물이 튀고 행복했던 생일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혁아, 오빠, 선배, 가족들의 비명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지혁은 바닥에 쓰러진 채 가슴을 쥐어뜯으며 헐떡였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가고 청색증,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이 아들을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지혁아, 눈 좀 떠봐라. 내 새끼 왜 이래? 숨 좀 쉬어봐. 그때 옆에 있던 은호가 사색이 되어 지혁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이 어딨지? 은호의 손에서 작은 약통이 굴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의식은 이미 흐려져 약을 삼킬 수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119 불러요. 빨리요. 심장병이에요. 심장이 멈춘다고요. 그 순간 거실의 정적을 깨고 은호의 입에서 터져 나온 심장병이라는 단어. 그 말은 이상철과 김다정의 귀에 대포 소리보다 더 크게 박혔습니다. 뭐? 심장, 병. 김다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이상철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파랗게 질려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건강하다고 믿었던, 집안의 기둥이었던 장남의 심장이 멈추고 있다는 사실에 부모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도망친 고성이는 막장으로 치닫는 선택을 합니다. 영라에게서 뺏은 가방에는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녀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기자니, 내가 특종 하나 줄게. 박진석 회장 회사 비리 장부, 그리고 그 집안 콩가루 내력, 내가 다 까발려 줄게. 대신 돈 좀 준비해. 자신의 몰락을 막기 위해 남편의 회사를 무너뜨리려는 자폭 공격을 예고하며 그녀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삐삐삐삐.
기계적인 심박동 모니터 소리만이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그 소리에 맞춰 한 가족의 희망도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비켜주세요. 응급환자입니다. 심정지 상태예요. 구급대원들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이 지역의 이동 침대가 응급실 복도를 질주했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누워있는 지역의 가슴 위에서는 구급대원이 끊임없이 흉부 압박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뒤를 따르는 아버지 이상철은 신발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맨발로 뛰고 있었습니다. 지혁아, 아빠 여기 있다. 숨 쉬어라. 제발 숨. 좀 쉬어.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이 정직하고 고지식한 가장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부짖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 김다정은 이미 쇼크로 실신하여 다른 구급차에 실려오고 있었고요. 지은호는 지역의 차가운 손을 놓지 않은 채 달렸습니다. 그녀의 하얀 원피스에는 지역이 쓰러질 때 묻은 케이크 크림과 붉은 피가 뒤섞여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배, 안 돼. 우리 약속했잖아. 행복하게 살자고 했잖아. 일어나라고. 응급실 문이 닫히고 수술 중이라는 빨간 불이 들어오자마자 은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 닫힌 문이 마치 생과 사를 가르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병원 밖 세상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뒷골목의 한 카페, 모자를 푹 눌러쓴 고성이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는데요. 바로 찌라시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성이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와 USB를 밀어놓았습니다. 이거면 박진석 회장, 한 방에 보낼 수 있어. 이중 장부, 탈세 내역, 그리고 정재계 로비 리스트까지 다 들어있어. 기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모님, 이거 터지면 대한민국이 뒤집힐 텐데요. 괜찮으시겠어요? 고성이는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상관없어. 어차피 난 잃을 게 없으니까. 박진석, 그 인간이 공든탑이 무너지는 꼴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 오늘 밤 바로 터뜨려. 자신의 딸 영라에게까지 버림받고 도망자 신세가 된 그녀가 선택한 것은 공멸이었습니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부수겠다는 그 끔찍한 집착이 결국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만 것입니다. 다시 병원 대기실. 이상철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까 생일 파티에서 지역이 힘겹게 웃던 모습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픈 줄도 모르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때 박성재가 물과 수건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성재 역시 친구의 상태에 충격을 받았지만 지금은 보호자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님, 좀 드세요. 지역이 강한 놈입니다. 일어날 겁니다. 이상철은 성재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는 알고 있었나? 우리 지역이 심장이 저렇게 망가진 거 알고 있었어. 성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마 거짓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상철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미련한 놈.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지. 지레 아빠 생일 챙기겠다고 그 몸을 이끌고 가슴을 치며 자책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옆에 있던 지은호도 여동생 이수빈도 소리 죽여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 살았습니까? 의사는 땀에 젖은 마스크를 벗으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심폐소생술로 맥박은 돌아왔지만 심장 근육이 너무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확장성 심근병증 말기입니다. 의사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약물로 버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며칠을 넘기기 힘듭니다. 이식이라니요. 이상철은 다리의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기적 같은 확률로 뇌사자, 기증자가 나타나야만 살 수 있다는 말. 그것은 희망이라기보다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거야.
아니, 내가 기적을 만들어서라도 살릴 거야. 그녀의 눈빛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병원 로비에 TV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속보 굴지의 기업 제2그룹 박진석 회장, 거액의 탈세 및 로비 의혹, 내부 고발자 폭로. 화면에는 고성희가 넘긴 자료들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오고 있었고, 박진석 회장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설 수도 있다는 앵커의 멘트가 이어졌습니다. 물을 떠오던 박성재는 그 뉴스를 보고 그만 컵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산산조각 난 유리 조각처럼 박성재의 이성도 끊어졌습니다. 고성희, 기어의, 성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무너지면 회사도, 그리고 지역의 병원비 지원이나 모든 뒷수습도 불가능해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이복 동생 영라가 받을 충격이 걱정되었습니다. 성재는 병원을 뛰쳐나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성재는 직접 고성희를 잡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아무것도 모른 채 민박집에 숨어 있던 이지환과 박영라도 뉴스를 보게 됩니다. 어머, 우리 아빠가. 영라는 TV 속에 나오는 아빠의 사진과 비리 의혹을 보며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엄마 고성희가 아빠를 공격했다는 사실을 직감한 영라는 공포에 질려 벌벌 떨었습니다. 오빠, 우리 엄마가 한 짓 맞죠? 엄마가 아빠를. 이지환은 영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보지 마세요. 듣지도 마시고요. 지환은 TV 코드를 뽑아버렸습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영라를 지켜주고 싶은 지환의 든든한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이상철과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온몸에 튜브를 꽂고 기계 호흡에 의존해 누워있는 지역. 그 건장하던 체육학과 출신의 아들이 이렇게 한 줌의 재처럼 야위어버린 모습에 이상철은 차마 다가가지도 못하고 입을 막은 채 흐느꼈습니다. 지은호는 지역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선배, 나왔어. 은호야, 오늘 아버님도 오셨어. 선배가 그렇게 챙기고 싶어 했던 아버님 생신 다 망쳤다고 자책하고 있지. 일어나서 얼른 사과드려야지. 은호의 눈물방울이 지역의 뺨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역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이상철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지역아, 아빠 목소리 들리냐? 지역이 아주 천천히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산소호흡기 때문에 말을 할 순 없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아버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죄송해요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아들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오열했습니다. 아니다. 미안해할 거 없다. 살아만 있어라. 내 심장 멈추면 이 아비 심장도 멈추는 거야. 알았지? 가까스로 의식은 찾았지만 지역의 상태는 여전히 시한폭탄이었습니다. 모니터의 심박수는 여전히 불안정하게 춤을 추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병실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안 됩니다. 간호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박진석 회장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박진석 회장의 표정은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그는 뉴스 보도로 인해 검찰 소환을 앞둔 상황이었지만 아들 성재의 친구이자 자신의 직원이었던 지역의 상태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죠. 아니, 사실은 다른 목적이 있어 보였습니다. 박진석은 누워있는 지역을 잠시 바라보더니 이상철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잠깐 나랑 얘기 좀 합시다. 병원 복도 끝, 비상구 계단. 박진석과 이상철, 두 아버지가 마주 섰습니다. 한 명은 돈과 권력을 가졌지만 가정은 파탄난 아버지, 다른 한 명은 가진 건 없지만 가족 간의 사랑만은 깊은 아버지. 박진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아들, 심장 이식 필요하다며? 이상철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그걸 회장님이 어떻게? 박진석은 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병원임을 깨닫고 구겨버렸습니다. 내 아들 성재놈이 친구라고 끔찍하게 아끼더군. 그래서 제안 하나 하려고 왔소. 박진석의 입에서 나온 제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 아들 심장 이식 순번 1순위로 만들어주지. 국내 최고 의료진 붙여서 살려내겠소. 이상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으니까요. 대신 조건이 뭡니까? 박진석은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내 아내, 아니 그 마녀 고성이가 지금 내 뒤통수를 치고 숨어 있소.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접촉한 게 당신 아들 여자친구 지은호라고 하더군. 지은호를 미끼로 씁시다. 고성이를 유인해 내 앞에 무릎 꿇리시오. 그러면 당신 아들 심장 내가 책임지리다. 이 무슨 잔인한 거래란 말입니까? 아들을 살리기 위해 예비 며느리를 위험한 미끼로 써야 한다니요. 이상철은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회장님, 아무리 그래도 그건. 하지만 박진석은 단호했습니다. 선택하시오. 당신 아들이 죽는 꼴을 볼 건지, 아니면 그 아가씨 잠깐 고생시키고 아들을 살릴 건지. 그 시각, 병원 로비에서는 박성재가 고성이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재의 핸드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합니다. 발신자는 고성이 내용은 짧고 간결했습니다. 내 아버지 비리, 이게 끝이 아니야. 내 친엄마가 왜 죽었는지 알고 싶니? 알고 싶으면 혼자 와. 성재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친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비밀. 그것은 성재가 평생을 안고 살아온 의문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성재의 가장 아픈 영린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다시 중환자실. 지은호는 잠든 지역의 얼굴을 닦아주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배, 나 무서워. 고성이 그 여자가 또 무슨 짓을 할지. 그때 지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지은호 씨. 나야. 고성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름 끼치는 목소리. 너, 내 남자친구 살리고 싶지. 심장 이식, 내가 받게 해줄 수 있어. 박진석이 못하는 거 내가 해줄게. 지금 당장 나와. 세상에, 박진석과 고성이 두 원수가 동시에 지역의 심장을 담보로 위험한 거래를 제안해왔습니다. 박진석은 은호를 미끼로 쓰라 하고 고성이는 은호를 불러내 회유하려 합니다. 과연 아들을 살려야 하는 아버지 이상철과 사랑하는 남자를 살려야 하는 지은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친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미끼로 던진 고성이의 덫에 박성재는 걸려들까요?